안녕하십니까, 오이스통입니다. 저는 오늘 이 스왑의 전기자전거 카고바이크 CC 모델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댓글에서도 이 스왑 전기자전거를 리뷰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SNS, 유튜브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도 요즘에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스왑의 전기자전거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, 오늘 이렇게 스왑의 지원을 받아서 리뷰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저는 오늘 스왑의 카고바이크 CC 모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스왑 전기자전거는 국내에서 최초로 런칭한 구독형 전기자전거예요. 이 전기자전거가 기본적인 단가가 높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. 물론 차나 오토바이보다는 저렴하지만 흔히 자전거를 산다라고 했을 때 쉽사리 구매하기 힘든 그런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긴 해요. 제가 생각하는 전기자전거의 제일 기본적인 금액이 저는 1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왜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, 이 기본적인 부품 단가들이란 게 있어요. 뭐 배터리, 그리고 자전거 프레임, 기타 들어가는 전자기기들,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일단은 배터리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100만원이 넘는 자전거부터 구매를 시작해라 주변에도 추천을 해주곤 합니다. 그 금액보다 싼 자전거는 사실상 어디선가 원가 절감이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. 일단 제일 큰 게 배터리겠죠. 인증받지 않은, 그리고 BMS가 들어가지 않은 자전거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자전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있는데, 그렇다 보니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요. 근데 그 부분을 타게 해줄 이 구독형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이 구독형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면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월 구독료만 내면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에요. 일단 운행 리뷰에 앞서서 이 자전거의 전반적인 외형 그리고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형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나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색상은 블루 색상인데 색감도 굉장히 이뻐요. 이 자전거에도 흔히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국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. 일단 텍트로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.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브레이크죠.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이 텍트로 브레이크를 달았다? 그러면 브레이크 성능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시마노의 7단 기어가 들어갔고요. 계기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뭐 자전거의 외형이나 그런 재원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. 자,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, 역시나 배터리의 용량, 배터리 한번 충전으로 얼만큼 갈 수 있냐, 출퇴근으로 과연 이용할 수 있냐 없냐,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출퇴근으로 직접 이용해봤습니다. 자, 제가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해볼 리뷰는 출퇴근으로는 과연 어떤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역삼에 있는 회사까지 제가 살고 있는 자양동에서 왕복으로 출퇴근을 해보려고 해요. 이 스왑이 좋은 게 일단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. 현재 속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런 시인성이 확실히 좋아요. 그리고 이 스왑 카고바이크 CC 모델에는 48V 15A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제조사에서는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 뭐 주행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 자전거를 직접 오늘 출퇴근 왕복으로 타보면서 왕복으로 탔을 때 과연 몇 % 정도의 배터리가 닳는지 확인을 해보고 배터리 하나로 어느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제가 이 자전거를 스로틀만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이게 파스 모드가 1단부터 5단까지 있는데 파스 1단일 때, 2단일 때, 3단일 때 이 스로틀을 당겼을 때 최고 속도가 다 달라요. 이게 보통은 스로틀을 당겼을 때 25km 속도로 바로 나오는 자전거가 대부분인데 파스 단수에 따라서 스로틀을 당겼음에도 그 최고 속도가 다 다릅니다. 지금 5단일 때 스로틀을 누르게 되면 25km의 속도가 나지만 파스를 한 3단, 2단 정도로 낮춰서 스로틀을 누르면 속도가 떨어지죠. 이 파스 단수에 맞춰서 이 스로틀을 눌렀을 때의 속도도 차등 적용이 됩니다.
이게 스로틀 사용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. 파스를 낮게 놨음에도 스로틀은 무조건 25km 속도가 나버리면 이게 너무 갑자기 속도가 확 올라서 그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이 스왑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파스 단수를 조절해서 스로틀을 당겨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 파스의 단수가 스로틀에도 적용이 된다. 제가 출근하는 역삼 같은 경우는 이 언덕이, 크고 작은 언덕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자전거 역시 48V 500W의 모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경사 언덕은 전혀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전기 자전거들이 대부분 350W의 모터를 썼기 때문에 이 등판력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500W의 모터가 상용화가 되면서 등판력 테스트는 사실상 거의 무의미해졌다고 보면 돼요. 요즘에 나오는 자전거는 언덕은 진짜 웬만한 거 아니고서는 문제없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 자전거 역시 접이식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접어서 사무실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, 오늘은 이제 비 예보가 없어요. 그래서 굳이 접어서 사무실로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바깥에다 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, 이 자전거는 실시간으로 GPS 추적이 돼요. 그리고 제 핸드폰이 근처에 있어야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이동하게 되면 이 자전거에서 소리가 나요. 경보음이 발생을 하고, 이 전기 계기판 또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안심하고 바깥에다 세우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자전거에는 자체적으로 프레임 락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 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끌고 가지조차 못할 겁니다. 또 이따 뵐게요. 자, 저는 일을 마치고 다시 한강 시민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왕복을 했는데, 이 자전거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. 하나는 뭐냐면 이 자전거의 센서, 모터 센서가 토크 센서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. 이게 전기 자전거 모터는 크게 스피드 센서, 토크 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토크 센서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페달을 밟고 있잖아요. 제가 이 페달을 밟는 힘을 이 자전거가 인식을 해서 모터를 개입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자전거예요. 그럼 반대로 스피드 센서는 뭐냐?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현재 속도를 인식을 해서 모터가 개입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게 스피드 센서, 토크 센서,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구동 방식의 차이예요. 토크 센서 같은 경우는 내가 발을 힘 줄 때만 모터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 속도를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세게 밟으면 되고, 천천히 달리고 싶을 땐 약하게 밟으면 모터가 그거에 맞춰서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하지 않고 이거를 조절을 해줘요. 스피드 센서는 말 그대로 내 속도만을 감지하기 때문에 내가 달리고 있다가 페달을 좀 살살 굴리기만 해도 최대 속도를 유지해주면서 달리게 됩니다. 이게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. 토크 센서 같은 경우는 장거리 라이딩을 하더라도 계속 이 페달에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피곤합니다. 다만 사람이 많은 곳, 시내 주행을 하거나 사람들 인파 속을 지나갈 때, 그럴 때 내 발 힘으로 컨트롤을 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반대로 스피드 센서는 장거리를 갈 땐 편하겠죠. 이런 쭉 뻗어져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 페달을 굴리는 신용만 해도 25km의 속도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니까 장거리를 달릴 때는 편안하다는 장점은 있지만, 많은 인파 속을 달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속도에만 맞춰서 모터가 개입이 돼서 자전거 컨트롤에 좀 미숙한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,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왑의 CC 모델 같은 경우는 토크 센서를 채택을 했네요. 그리고 두 번째 특징, 지금 제가 스로틀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스로틀을 누르면 발을 굴르지 않아도 자전거가 내가 설정한 파스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좀 편하게 이동하고 싶다, 편한 이동수단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 하면은
이 스로틀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면 되는데, 이 스로틀에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. 잠깐 정차를 해서 이 특징을 살펴볼게요. 자, 지금 저는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자전거에 스로틀이 있습니다. 원래 같으면 이 자전거 스로틀을 눌렀을 때 앞으로 가야 되지만 스로틀을 눌러도 앞으로 가지 않아요. 이게 스로틀 출발을 할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이 되는 모델이 있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이 안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.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지 상태에 스로틀을 눌러도 출발하지를 않아요. 이게 또 스로틀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스로틀을 꾹 누르는 순간 이게 갑자기 튀어나가는, 거의 급발진처럼 튀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정지 상태에서는 스로틀 출발이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토크 센서를 채용한 것도 그렇고 정지 상태에서 스로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그렇고,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전거의 의도가 거의 안전에 모든 게 좀 기준이 맞춰져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편의성보다는 자전거의 이해도가 낮거나 좀 미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심자용으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의도를 맞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정지 상태에서 스로틀이 먹지 않는 게 무조건 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정지 상태에서 스로틀이 작동하지 않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. 그게 어떤 경우냐, 바로 이런 언덕을 올라갈 때입니다. 제가 만약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정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이 언덕에서 다시 출발을 할 때 페달을 굴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언덕에서 페달을 다시 굴려서 출발을 하려면 굉장히 애먹는데, 이게 정지 상태에서 스로틀이 되는 모델은 그냥 스로틀 눌러서 쭉 올라가면 돼요. 근데 이렇게 스로틀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언덕에서 정차했을 때 좀 애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능숙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가동을 해서 유용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이게 또 미숙한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. 이 스로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제일 좋은 건 언덕에서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쭉 한 번에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저는 다시 강을 건너서 저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 출퇴근하면서 이동한 거리와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, 배터리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자,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배터리가 67% 남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주행한 거리가 22km를 주행을 했어요. 67%가 남았으니까 이 배터리를 제가 3분의 1 정도 사용해서 오늘 출퇴근을 했습니다. 3분의 1을 사용해서 22km 주행을 했으니까 왕복을 2번 정도 더 했다고 가정하에 한 60에서 70km 정도를 이 배터리 하나로 주행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. 근데 다만 오늘 저는 풀 스로틀, 그러니까 이 자전거의 최대 출력만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. 제가 풀 출력을 이용해서 60에서 70km 주행을 했다는 건 파스 1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은 100km도 갈 수 있다는 소리는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자전거 회사가 이런 마케팅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자전거 배터리는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.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,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용량이라면 사실 어느 회사 자전거를 타든 똑같은 거리를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왜 어느 회사는 100km를 갑니다, 어느 회사는 150km를 갑니다, 이게 천차만별이냐면은 그 최소 전력으로 주행했을 때 그만큼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를 배터리 하나로 최대 출력으로 주행을 하면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다. 이거에 이제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,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막말로 배터리 하나로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주행하면은 막 500km, 1000km도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최대 출력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거지. 그래서 여튼 이 스왑의 오늘 자전거는 풀 출력으로 주행을 했을 시 60에서 7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자전거 배터리 같은 경우는 15A의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배터리 안에도 BMS라든지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
요즘 뉴스 보시면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다가 불이 났다, 화재가 났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걸 보면서 아, 전기자전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, 배터리 충전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, 심지어는 이 전기자전거를 막 혐오하게 되는, 전기자전거 포비아까지 일어나는 요즘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데, 이게 BMS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BMS라는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인데, 이 배터리 안에 이 배터리를 컨트롤해주는 모듈이 들어가요. 뭐 옛날 사람들 말로는 뭐 컴퓨터, 최신 단어로 얘기하자면 모듈이 들어가는데, 이 BMS라는 모듈이 이 배터리가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줍니다. 이게 충전을 할 때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되면은 전력을 차단해주고, 그리고 과부하가 일어날 때 그런 것도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BMS라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이 스왑의 전기자전거 배터리 안에도 BM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충전하다가 불나는 거 아닌가, 타다가 불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오늘 출퇴근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안전한 라이딩에 최대한 중점을 둔 자전거 모델이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밤이 되었습니다. 배달을 하러 나왔어요. 이 카고바이크, 배달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대용량 배달 가방이 달린 이 카고바이크를 이용해서 배달로는 어떤지 제가 저녁 피크타임 1시간 정도 배달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가방이 커도 지금 너무 크거든요. 이게 피자 라지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다 보니까 가방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 배달은 해야 되는데 대책이 생각나질 않아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쓰던 가방을 좀 가져왔습니다. 이 기본 가방 사이즈가 진짜 너무 커요. 라지 사이즈 피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뭐 배달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는데, 이걸 음식을 고정할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저는 일단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방을 안에 집어넣어서 임시 조치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배달을 하러 가볼게요. 다음 배달 피자 들어왔다. 제가 그동안 배달 가방이 작아서 피자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배달통 사이즈가 크니까 이제 라지 피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피자 픽업 해볼게요. 피자 진짜 배달 가방이 크니까 문제 없구만. 이런 장점이 또 있네. 피자 배달 고고링. 오, 뜨끈뜨끈해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배달을 픽업하러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, 이 자전거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이 계기판에 충전기 포트가 있습니다. 이 충전기 포트를 이용하면은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배달을 하다 보면은 보조 배터리가 필수거든요. 핸드폰을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충전까지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계기판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핸드폰에 꽂아주면은 핸드폰이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. 간만에 개꿀 배차 들어왔어요. 지금 여기서 픽업해서 저 앞에 있는 집에 갖다 주면 되는 배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. 이런 거는 전문 용어로 날먹이라고 하죠. 여기서 저기 갖다 주는데 한 건. 안녕하세요. 이 벨티하는 느낌 익사이팅합니다.
끝. 자, 이렇게 저녁 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1시간 정도 배달을 진행해 봤습니다. 1시간 동안 배달을 진행했고 한 6건 정도 배달을 했어요. 여기 화면에 보면 제가 지금 운행한 시간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타임 1시간 17분 뭐 40몇 초, 1시간 10분 넘게 운행을 했죠. 1시간 넘게 운행을 했고 총 6건의 배달을 진행하는 동안 배터리는 얼마큼을 썼냐, 20%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저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배달을 한다, 막간을 이용해서 배달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저녁에 이렇게 저녁 먹고 나와서 슬렁슬렁 배달하면은 배터리가 부족해서 배달을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다. 그 정도로 배터리는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배달을 하면서 사용했던 이 부품 또한 자전거와 더불어서 구독 서비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자전거를 구매하면은 배달 세팅을 할 때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. 또 이게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스왑을 이용하면은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수가 있다. 그러면은 모든 세팅을 구성을 해도 월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장 자전거 배달 부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보통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. 일단 자전거 자체가 100만원이 무조건 넘고 뭐 이런저런 세팅을 하다 보면은 뭐 150만원, 많게는 200만원까지도 바로 지출이 들어가는데, 부업으로 배달을 하는데 200만원을 써야 된다?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초기 비용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출퇴근 자전거 타느라 교통비 3,000원 정도를 아꼈고, 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정도 가볍게 배달을 하면서 한 15,000원 정도를 벌었어요. 그러면은 벌써 하루에 세이브된 돈이 2만원이죠. 근데 이 월 구독료가 10만원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일주일 정도만 이 자전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 자전거 구독료는 일주일 만에 뽑을 수 있다. 막말로 배달을 빡세게 하면은 하루만 해도 이 자전거 구독료는 뽑을 수 있다.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직접 출퇴근으로도 이용을 해보고 배달로도 이용을 해보면서 이 자전거를 구매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제가 직접 운행을 해봤어요. 제가 자양동에서부터 역삼까지 출퇴근하는데도 이 배터리 하나로도 정말 문제없이 잘 갔다 올 수 있었고, 아마 서울 시내 웬만한 지역들은 이 자전거 배터리 하나만을 이용해서 출퇴근 왕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배달로도 이용을 해봤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직접 이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을 해봤어요. 역시나 배달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성능을 냈습니다. 일단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배달 가방이 굉장히 커서 뭐 피자를 비롯한 뭐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배달 가방이 커서 좋았어요. 그래서 이 배달 가방 옵션을 구매하면은 배달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겠구나,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일단은 수압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일단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뭐 배달 부업을 시작한다거나 전기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독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타다가 안 맞더라도 다시 반납을 하면 되고, 이 수압의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내가 타고 싶은 모델이 생겼을 때 그걸로 넘어가도 되고,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타면서 느낀 건데 이 앱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이 앱을 이용해서 이 자전거의 실시간 위치, GPS도 추적할 수 있고, 일단 애초에 내 계정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자전거가 운행이 되질 않다 보니까 도난에 대한 걱정은 확실하게 없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 프레임 락 옵션까지 구매를 하면은 자전거를 그냥 끌어서 훔치는 뭐 그런 경우의 수도 없애주다 보니까 도난에서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,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. 그리고 이 수압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AS입니다. 이 전기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로 대리점에 방문해서 AS를 받아야 되는 일들,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. 이 수압에서는 출장 AS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 대리점에 가기 번거로우신 분들, 그런 분들 신청 한 번으로 그냥 새벽에
출장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스왑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물론 타면서 단점도 몇 가지가 존재했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, 이 배달 가방이 너무 커요. 지금 뒤에서 보시면 배달 가방이 좀 과하게 큽니다. 물론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. 이게 배달 가방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만일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여행 짐을 넣기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만약에 캠핑을 간다 하면은 여기 이 가방 하나에 모든 캠핑 짐을 다 담고 가면은 아주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, 이게 평상시에 운행할 때는 이 배달 가방이 큰 게 좀 단점이 되더라고요. 이게 좁은 데를 지나갈 때, 그리고 뭐 주차를 할 때, 이럴 때마다 이 배달 가방 프레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스왑의 컴팩트 카고바이크 CC 모델을 출퇴근 그리고 배달 일상으로 운행을 해보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스왑에서 이 카고바이크 CC 모델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는데, 지금 이 스왑 전기자전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인수형으로 구매 시 첫 달 무료 혜택이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인수형으로 구매를 하시면 첫 달은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10만원 상당의 사은품까지 제공을 해드려요. 그리고 인수형이 아니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30만원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그 혜택하고 사은품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는 더 다양한 컨텐츠와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스왑의 카고바이크 CC 모델 리뷰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